네, 자, 오기석의 미리 보는 글로벌 이슈 순서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음,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쉬시더니 더 신수가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홍콩 네. 휴일도 있고 백신도 이제 맞아서 네, 오, 조금 이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네, 방송을 하고 백신 있습니다. 맞으셨어요, 법인장님? 네, 1차는 네, 맞았는데 어, 저는 다행히 별 반응 없이 지나가서 네, 2차 접종까지 그러시군요. 맞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실례지만 뭐 어느 회사 백신을 맞았는지는 실례가 될 것 아, 같아서 네, 여쭤보지 않고 네. 네, 지금 홍콩 제가 있는 홍콩에서는 이제 사이노백이라고 중국산 백신 하나 그리고 그렇군요. 이거 말고 바이오엔텍 결국은 이제 음. 화이자 백신 두 종류 지금 지급되고 있어서 저는 화이자로 이번에 맞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건강에 좀 아무 이상이 없으시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 점검해 감사합니다. 봐야겠죠. 네, 자, 지난주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제 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다 보니까 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이어졌는데요. 한 주 시장 점검해 볼까요? 네, 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들어서는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뭐 시장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악재들을 시장이 모두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성과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나스닥 위주 기술주들의 성과가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굴뚝주 위주로 구성이 된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4월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이제 기술주 성장이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선 혹은 그 아래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2월에 한 23, 24까지 갔던 시장의 공포가 지금 많이 사그러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공포가 진정되어가는 상황이고요. 미국 국채 그 금리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뭐 10년물 기준으로 1.75%까지 돌파를 했었던 게 지금 현재는 1.6% 초중반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 진정세가 결국은 기술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채 금리가 1.7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좀 안정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또 발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외에도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인데요. 이제 지금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재개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고 또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이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1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코로나 1일 확진자가 거의 한 84만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2월 중순에는 30만 명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74만 명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속도에 일부 조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가지는 계절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원유도 아니고 무슨 국채금리의 계절성이냐 하시겠지만 과거 한 3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2분기에는 하락을 한 그런 계절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30년,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10년물 채권의 월별 수익률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1분기에 포함되는 2월하고 3월 같은 경우는 각각 1.15% 그리고 0.32%의 하락세,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2분기가 들어오는 4월과 5월 같은 경우는 각각 0.73% 그리고 0.89%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1분기에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2분기에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미국 국채 대규모 투자 중의 하나인 일본 상업은행들입니다.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산 전에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3월 결산을 마치고 나면 4월, 5월부터는 다시 미국 국채를 다시 재매수하기 때문에 금리가 또 회복되는, 금리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계절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본다면 결국 이번 2분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1분기만큼 급등하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시장도 조금씩 우상향 패턴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국내 시장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지금 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금리가 진정이 되어가면 시장이 다시 실적에 주목하는 실적 장세가 재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주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글로벌 서플라이 쇼티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이런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려는 이런 기업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업종들의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ETF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8만전자, 뭐 9만전자 이런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만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30배 정도 멀티플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0배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격적인 측면에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주 전에 열렸다가 그 결론을 보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회의에서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결정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다시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완화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서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